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는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거 가보면은 뭐 중소기업인데도 막 대졸자 막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막 오고 그런 거 보면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부터는 급격한 실업 증가율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인턴제가 도입됐고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업주가 지급한 경비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고서라도 근로자들 그만큼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거니까요. 이 같은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바닥에서 오래 머무는 U자형 침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고용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경중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의 이승엽 선수가 부진 탈출을 알리는 시즌 2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김성식 기자입니다. 3대4로 끌려가던 6회 말 한신 킬러 이승엽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130km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힘을 실어 받아친 시즌 2호 투런포. 지난 4일 히로시마전 1호 이후 8일 만에 그린 홈런 아치였습니다. 6번 타자 이승엽은 1회 첫 타석에서는 깨끗한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8회에는 밀어서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승엽은 호수비도 펼쳤습니다. 1회 초 2루 주자가 있는 투아웃 상황에서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벤치를 오가며 불안한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승엽. 오늘 활약이 아시아 홈런왕의 자존심을 되찾는 발판이 될 것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식입니다. 경찰대학의 지영준 선수가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남자부 레이스에서 2시간 8분 30초의 개인 최고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지영준은 2007년 이봉주 선수가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2시간 8분 4초 이후 2년 만에 2시간 8분대 기록을 세우며 포스트 이봉주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유전자를 관리하는 내용의 유전자은행법이 곧 만들어집니다.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 끝에 양측 모두 유전자 정보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흉악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른바 유전자은행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전자은행법의 대상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입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로부터,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관리하게 됩니다. 피의자나 수형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 사건인 경우 검찰이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 관리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2번에 걸쳐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고 또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검사를 경찰 측에서 따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같은 일을 경찰에서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는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동일인 여부만 가리고 대상은 흉악 범죄자에 국한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검사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도 점차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에 대해서만 유전자 정보를 관리한다던 영국에서 경찰이 아동 10만 명을 포함해 무고한 시민 10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몰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면 우려로 판매 금지된 1,111개 의약품 중 파킨슨병 치료제 등 대체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품목은 파킨슨병 치료제인 트리액신정과 치질 치료제인 베니틀정, 소화기 질환 치료제인 타스나정과 항암제인 광동 레바미솔정 등 11개 품목으로 이들 약품들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판매가 중단됩니다. 오늘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가 열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상휘 기자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늘 정오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의 부활은 인간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펼치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실천운동이 범국민적 정신운동으로 발전돼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벽 5시 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만여 명의 신자가 참가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어온 이 연합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과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뜻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도 부활절 예배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조상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더우셨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1.2도로 어제보단 4도가량 낮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봄다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구름의 이동 모습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방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더 이상의 화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엔 차츰 흐려져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방도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11도, 부산 1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엔 서울이 20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구름이 끼겠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저온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